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내용은요. 미국의 치안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요즘 한국 언론에서 미국의 폭동에 대한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저도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런 지역들의 폭동에 대한 뉴스를. 근데 사실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거와 별개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위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미국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오후인데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먹을 게 떨어져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 끌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왔는데 뭐 딱히 평소와 다른 어떤 위험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혀. 평소와 똑같이 사람들은 마트에 장을 보러 왔었고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들 장갑, 수술용 장갑 같은 그런 라텍스 장갑을 잘 착용하고 그리고 곳곳에 핸드 세니타이저가 설치가 돼 있어서 다들 손을 잘 워시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서로 이렇게 질서 있게 장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마트에는 휴지도 많이 있고요. 마스크도 많이 팔아요. 그리고 각종 세정 용품들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도 많이 팔고요. 지금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지금 좀 그냥 기분이 좀 꺼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거나 그런 공공장소에 잘 안 갈 뿐이죠. 자, 근데 제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믿겨질 거예요. 왜냐면 한국 언론들이 요즘 많은 보도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한국 언론을 통해서 미국을 접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냐면 미국이 정말 살 데가 못 된다. 한국보다 정말 살기 힘들고 후진국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사실 그거는 한국 언론의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미국 전체 상황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미국의 치안에 대한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사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주로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집 옆집, 뒷집, 앞집, 뒷집 뭐 다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다들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랑 동종업계에 있거나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집 사람들이랑 뭐 인사하면은 뭐 다들 엔지니어세요. 그래서 뭐 특히 옆집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제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 설계하시던 엔지니어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그런 할아버지시고 뒷집 아저씨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 엔지니어로 계시는 분들이 뒷집 살고 계시고 뭐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고 다들 많이 배우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 아마 기본 학력이 다 대학원 출신이실 것 같은데 뭐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사실 제가 살면서 이 코어 XX로 인해서 좀 위험하다거나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소셜 디스턴스를, 사회적 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다들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자기들 엄청 챙겨야 하여튼 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그런 폭동 같은 것도 이 동네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안전하고 오늘 아침에도 장 보러 갔다 왔는데 그냥 평온한 평소와 같은 날이고 그리고 지금은 오후라서 밖에 창문 열고 보면 사람들 이렇게 다 막 조깅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온한 주말을 다들
누리고 있어요. 다만 이제 코어 XX 때문에 서로 가까이 모이지만 않을 뿐이고 그냥 다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의 치안에 대한 문화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석사 때 다녔던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박사 때 저는 석사랑 박사랑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박사는 전형적인 컬리지 타운에 있었어요. 그래서 컬리지 타운의 부촌. 그래서 박사 때 제가 있었던 동네는 너무 안전하고 뭐 범죄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석사 때 제가 다녔던 학교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저는 미국에서 석사도 미국에서 했어요. 박사도 미국에서 하고, 근데 석사랑 박사랑 다른 학교죠. 근데 석사 때 나왔던 학교는 대도시 인근에 있는 학교였는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도 보면 서울 보면 강남, 강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도심을 중심으로 북쪽이 부촌이었어요. 굉장히 부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남쪽이 굉장히 위험한 동네였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 부촌과 이 빈촌이라면 좀 기분 나쁘겠다. 뭐라 그러지? 그냥 얘기할게. 그 빈촌과 부촌의 그 경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굉장히 정말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곳에서의 어떤 석사 다니면서의 학교 생활이.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학교 근처에 집을 구했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지리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빈촌에 속하는 지역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몰랐죠. 그냥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렌트 싸고 그냥 학교 가까우면 적당히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정말 위험했어요. 얼마나 위험했냐면 밤에 자고 있으면 총소리가 들려요.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탕탕 소리가 들려서 그때 와이프랑 둘이 자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깨면서 뭐야 총소리야 막 그랬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지역에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냐면 아파트 입구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그 지역이 진짜 쌀벌한 거예요. 그 혹시 막 미국 막 무슨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정말 위험한 동네에서 막 그런 범죄자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어슬렁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쓰레기 막 떨어져 있고 막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막 그런 풍경이 막 펼쳐져. 진짜 쌀벌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몰랐으니까 단순하게 렌트 싸다고 그냥 덥석했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집을 옮겼는데 이제는 좀 지리를 잘 파악해서 이제 좀 안전한 곳, 소위 말하는 좀 부촌 그런 데서 집을 구했죠. 그러니까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새로 이사간 아파트에서 와이프랑 둘이 첫 잠을 자면서 정말 꿀잠을 잤어요.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평온한 동네가 있을 수가. 그게 정말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라서 그 자본주의의 정신이 이 사회 문화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본주의의 기본 생리가 잘 사는 사람들은 매우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게 자본주의의 생리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거는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주의적인 생각이죠.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자본주의죠. 그 자본주의 끝판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참 신기한 나라인 게 지금 막 이렇게 물론 지금 코어 XX 사태로 지금 사회가 이렇게 좀 어려워진 거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있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요, 지금 너무 평화로워요. 그리고 본인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취업이 잘 돼요. 여기저기 오라하는 데가 많고, 제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저기 이제 저를 영입하려고 여기저기 오라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분명 기술이 없고 단순 노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오면 직장을 잃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이제 미국을 막 보도하면서 막 미국 막 엄청난 실업자 발생하면서 막 미국이 살 때 못 되는 것처럼 막 보도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거는 약간 지금 사실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선을 좀 미국으로 돌리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의 안 좋은 동네를 많이 비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은, 한국 뉴스 속에서 나오는 미국 동네들이 보면은 미국의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정말 하위권에 그런 곳만 막 비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좀 이제 지금 잘 사는 동네 상황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막 그렇게 막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뭐 물론 그렇게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누군가 도움을 줘야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평온하고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계층 간의 어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학을 준비하신 여러분 입장에서 한국 언론의 보도만 듣고 미국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도 분명히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가서 잡을 잡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좀 더 잘 모아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통해서만 미국을 접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그 근처에 현재 살고 있는 현지인들한테 좀 사정을 이렇게 어떻게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나왔던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동네에 있어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부촌에 그런 곳에 있는 컬리지 타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동네가 굉장히 평온해요. 그래서 범죄라고는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박사 생활하면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전하고, 밤에 혼자, 여자 혼자 다니고, 아이 혼자 다녀도 아무 이상 없고, 너무 치안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동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좀 부촌, 안전한 동네.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역 정부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주마다 정부가 있고, 또 주 안에도 카운티라고 불리우는 또 로컬 정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촌 지역에는 굉장히 리소스가 좋은 거예요. 학교도 되게 좋고, 치안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충격적인 현상인데, 부촌이 물가가 더 싸요. 이해가 안 가죠? 부촌이 물가가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부촌이 물가가 더 싸냐면, 대형 쇼핑몰들이 밀집해 있고 거기서 할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부촌이 물가가 더 싸요. 하지만 부촌은 하지만 좀 집값이나 렌트비는 좀 비싸겠지만, 그 렌트비를 지불하고도 부촌에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물가도 더 싸고 너무 안전하고 학교도 좋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지금 같은 코어 XX 같은 상황이라든가 좀 지금 이런 상황에 경제적인 범죄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부촌 주위의 학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현지인들이 알려줄 거예요. 어느 도시는 가지 마라. 어느 도시는 괜찮다. 알려줄 거예요. 미국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뉴스에 굉장히 흉흉한 각종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미국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이게 딱히 새롭지가 않거든요. 다만 지금 요즘 한국 언론에서 그냥 많이 보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의 안 좋은 동네만 자꾸 이렇게 비치는 그런 한국 언론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늘 그래왔어요. 제가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주변에서 항상 그랬어요. 가난한 동네 가면 항상 이렇게 총소리 들리고 범죄 많고 늘 그랬어요. 하지만 부천에 가면은 너무 안전해요. 동네가 너무 안전하고 조용하고 범죄 한 건 안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국의 문화 코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걸 초반에 빨리 깨닫고 좀 안전하고 좀 살기 쾌적한 동네를 찾는 능력을 딱 갖추게 됐어요. 유학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새로운 도시에 이사를 가면은 금세 딱 그 냄새를 딱 맡아요. 아, 이 동네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동네는 매우 안전하다. 아시겠죠? 그런 문화 코드를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연봉을 많이 벌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위험한 동네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저처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또 촌이 따로 있어요. 이런 데 살면은 너무 안전하고 범죄 한 건 없고 뭐 옆집 뒷집 뭐 다 좀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뭐 대기업 연구원, 뭐 교수님, 뭐 다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다 사시는 동네라서 매우 안전해요. 안전하고 쾌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코드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미국에서 이제 험한 일 안 당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화적 코드를 잘 모르고 처음에 미국 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 와서 렌트비 싸다고 아무데나 덜컥 살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